자, 다시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해버리면 한 달 생활비 400씩 평생 나가는 돈 막는다고 진짜 기절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생활비 400 굉장히 많이 나가죠. 사실 뭐 남자 입장에서 세금 떼고 400 벌면 혼자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 정말 괜찮은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 400 벌어도 모자란단 말 하거든요. 근데 같이 벌면 괜찮은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남자 혼자 외벌이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남자가 돈을 벌어서 이제 집안을 일구는데 이걸 고마워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자분들 당연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돈을 안 벌면서 우리 남편이 이거밖에 못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부끄러운 말이야 이게. 근데 그런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여자분들이. 자기가 돈 벌면 되는 건데 남자가 돈을 못 벌면. 근데 자기는 돈을 안 버는데 우리 남편 이거밖에 못 번다고 여자들 모인 앞에서 얘기를 해요. 월급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자기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자기는 할 일도 없으니까 지금 심심해가지고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노가리 까는 거잖아 이게. 이런 거 보면 사실 이건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남자가 적게 보고 싶어서 적게 보는 것도 아니고 남자라는 게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들이 남자의 능력을 굉장히 좀 가치절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작 자기는 가치가 없어요. 자기는 아까니 못해. 자기는 경제활동을 안 하는데 그걸 남자한테 독박을 씌워놓고 정작 자기 남편 월급 적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이 특히 전업주부가 된 분들이 남편 월급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그만큼 돈을 안 벌어보다 보니까. 솔직히 팩트를 얘기할까요? 여자분들은 월 400 이상 벌어본 사람들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 경험 자체를 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 그래서 그런가? 자신은 그만큼 돈을 안 벌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 그건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만큼 못 보는 거죠. 여자분들 절대 다수는 제가 얘기했지만 300 이하의 돈을 봅니다. 세후 300이 어떤 건지 몰라요. 돈을 벌어도 200에서 한 200, 한 50 그 언저리 돈? 거기에서 좀 왔다 갔다 거리는데 자신들은 평생 그 정도 돈밖에 못 버는데 남자한테는 월 한 400은 벌어야 된다. 아니다 500은 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도 400, 500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실 이건 여자분들 좀 혼나야 됩니다. 진짜로. 여자가 적게 버는 건 당연한 거고 남자 일정 이상 버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하다는 건 남자한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당연하게 만든 거죠. 자신들이. 그리고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드는 것도 이것도 사실 애 키우는 어머니도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교육비 많이 드는 것도 물론 공교육이 많이 부실한 것도 있지만 지금 애 키우는 어머니들이 키운 것도 분명히 있어요. 요즘에 애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원 3개 보내는 거 기본입니다. 4개, 5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보내가지고 머릿속에 다 들어가겠습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학원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자신들도 학원 구경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지금 태어난 애들한테는 학원 3개, 4개씩 보내잖아. 그 왜 그렇게 보내는지 아세요? 다른 자식보다 밀리는 거 싫어가지고. 딴 애들이 학원 보내는데 우리는 학원 안 보낸다고 하면 꿀리니까. 질투심 때문에.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이게 안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울 때 사교육에 들어가는 도 무시 못합니다. 그것만 줄여도 생활비 많이 절약할 수 있어. 근데 이 사교육 시장이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애를 한 명 키우고 있음에도 사교육비를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교육 시킨다 하더라도 애가 그걸 다 배우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 다 까먹어요. 근데 이게 안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애를 잘 키우고 정말 열심히 키우는 그런 주부님도 있는데요. 근데 예전보다 그 수가 감소한 건 사실이에요.
감소했어요. 이건 같은 여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지금 같은 주부라 하더라도, 엄마라 하더라도 억척스럽게 이제 정말 이제 생활비 쪼개가면서 그렇게 이제 집안을 운영하는 주부보다 남편 버는 거 우습게 생각하고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려는 주부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여자 많다, 좋은 주부 많다고 얘기도 못해요. 400 큰 돈이야. 남자가 400 버는 큰 돈이에요. 어디 가서 무시하지 못할 돈입니다. 근데 왜 자기들이 무시를 해? 이런 마인드 먹은 여자들이 많을수록 남자들은 점점 결혼 안 할 거예요. 혼자 살겠죠. 왜냐, 저 돈 혼자 산다고 치면 저 돈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돈을 벌어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는 것이 클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불행하다는 느낌과 결혼해서 돈 버는 기계라는 느낌이 오면 자기간과 결혼을 왜 했냐는 생각으로 직장 동료 내지 후배들한테 이런 부정적인 것을 언급하니 미혼 남성들도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건 정말 고귀한 거죠. 근데 이게 무시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누구한테?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시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거 아니야. 돈을 남자 좋아가지고 봅니까? 아니죠. 내가 돈을 벌어야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니까. 우리 가족들이 밥 안 굶고 생활비 안 쪼들리고 돈 걱정 안 하고 사니까 남자가 고생해도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결혼하신 남편도 좀 불쌍해요. 어떨 때는. 무조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해. 왜 사서 고생하는 걸까? 꼭 저렇게 해야 집안이 돌아가나? 여자는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이런 생각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월소득 400에 애 둘 키우는 가장 형님 있는데 퇴근하고 대리운전 띱니다. 저러다가 가장이 다치면 어떡하지? 일하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여자가 돈을 좀 아끼면 안 되나? 뭐한테 돈을 쓰길래 남자가 굳이 퇴근하고 나와가지고 개인 시간도 없이 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나? 남자가 저렇게 일해서 언제까지 버틸려나? 그런 생각 듭니다. 과연 남자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생고생 한다는 것을 여자는 알긴 알까? 근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감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는지 몰랐습니다. 왜냐? 어머니들이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여러분 어머니도 아버지가 쇠가빠지 고생한다는 거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가 돈 버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아버지의 노동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쉬운 게 아니냐 느끼냐면 우리가 돈을 벌어봐서 알게 됐어요. 한참 뒤에 아버지가 이제 은퇴할 시점 다 돼가지고 그 전까지 몰랐어요. 왜냐? 어머니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제히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월급 들은 월급 받는 게 너무 당연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느낀 건 그런 거야. 결혼한 여자분들은 남편이 돈 버는 걸 잘 모른다. 잘 알려고 하지 않는다.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 어머니 때부터 느꼈어요. 그럼 지금 여자들은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자기 호의호식한 데 쓰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인스타 같은 거 이제 올리려고 쓴다거나 아니면 자기 애들한테 뭔가 남들한테 좀 자랑하려고 쓴다거나 아니면 자기 쇼핑하는 돈을 쓴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좀 요즘에 보면 이런 결혼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이 힘든 거고 돈을 아껴야 되는데 좀 허영심 강한 엄마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건 같은 여자라도 편들면 안 돼. 이거는 그 아파트에 보면 자기 자녀들한테 비싼 장난감 비싼 옷 입힌 사람도 있어요. 애 엄마들.
그 보면 뭔가 부럽다는 생각보다는 야 저거 돈 많이 들 텐데 저 애엄마 사치가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아파트 대출에다가 생활비에다가 관리비에다가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와 남편이 혼자서 돈을 얼마 벌어야 되지 이 생각 듭니다. 야 일반 직장 가지고는 답이 없겠구나 이 생각 들어요. 과연 저 여자는 남편이 가족도 먹여 살리려고 정말 힘들게 남한테 고심금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렇게 쓰는 걸까 그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터 여자분들한테 그런 고마움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가밖에 모르는 좀 감정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만 소중하고 자기만 특별하고 자기만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자기 때문에 누군가 고생하고 희생을 해도 그건 당연한 거고 고마운 것도 아니고 존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그건 무시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와중에 출산율이나 혼인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좀 열심히 사는 모습 그 일본의 여자력을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돼. 일본 주부님들하고 너무 비교돼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그 결혼하신 여자분들 다른 남편하고 비교 많이 하죠. 잘 나가는 남편하고. 그러면 우리도 일본 와이프분들하고 비교하면 되겠네요. 솔직히 쪽팔립니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과소비가 심해서. 일본에 가보면 동네 가보면 일본 여자분들 자전거 타고 다녀요. 대중교통 아예 이용 안 합니다. 왜 자전거를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버스비, 택시비 아끼려고요. 그리고 장도 봅니다. 장도 봐요. 그리고 절대 정가로 구매 안 합니다. 한 50% 세일할 때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절대 외식을 안 해요. 집에서 다 해결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밖에서 많이 사 먹고 배달 음식도 먹어요. 있어서 때운다거나 좀 괜찮은 연료 실력을 가진 분들 생활력을 가진 분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짐 같은 모습 보여주면 남편도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땀만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어차피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가족도 고마워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등 돌릴 수도 있어요. 나 이렇게 못 살겠다. 나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다. 내가 왜 평생 고생해야 되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누군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거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도 모자란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감사한 모습을 보십시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